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30포인트 넘게 내렸었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낙폭을 일부 만회했습니다. 코스닥은 더 내리지 않았다는 수준에 만족을 해야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2082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1포인트 오르면서 527포인트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한번 분석해보고요.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분입니다. 최병권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 분석부터 해보면서 대박클럽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혼조로 마감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네, 그래도 투신권과 연기금이 모두 매수하면서 상승으로 코스피 지수가 마감을 했습니다. 투신권도 매수를 했고요. 15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한 점도 눈에 돋보이는 점이었고요. 연기금도 강하게 매수를 해줬는데 그 안에 오늘장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시황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미국 시장이 반등을 금요일 날 하면서 상당히 좀 그 추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감을 많이 불식시켰고요. 네. 또 상황도 그렇게 뭐 나쁜 요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정 자체는 좀 금요일 날 강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차피 또 좀 한번 올게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많았었고요. 또 어차피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좀 쉬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가왔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조정이 어쨌든 뭐 종목이 손실이 난다든지 상황이 좀 어렵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언짢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차피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정이 한 번쯤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됐고 또 그런 상황이 적절하게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이 조정 자체가 또 너무 깊어진다라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쾌한 생각이 많이 들 수 있는데요. 때마침 오늘 반등을 해주면서 투자가 살아나면서 상황적으로 좀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뭐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그대로 유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내다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식 매도는 오늘도 또 이어졌는데요. 이런 부분은 역시 시장의 외국인이 중심이라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역시 좀 부담스러운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상승의 종목들을 보시면 주로 기관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종목들이 강세를 띠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기관들이 지금은 실적보다는 유동성 위주로 매수를 하는 경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단발성 매매나 아니면 단기 대응 위주로 좀 끌고 간다든가 아니면 유동성 위주로만 상승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종목 차별화의 현상은 좀 여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개선돼야 될 여지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도 부담스러웠고 기관의 매수도 주의해야겠지만 오늘장 시원하지 못했던 반등은 그동안의 추가 상승을 위한 도움닫기 단계였다. 이렇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내일장의 전망 함께 들어보고요. 대응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내일은 일단은 그 시장이 추가 상승이나 추가 하락보다는 좀 당분간은 박스권 형태의 진행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갑자기 또 매수로 금방 전환돼서 물론 뭐 매수로 전환될 수는 있습니다만 갑자기 대규모 매수를 하기는 조금 아직 시기적으로 이런 면이 약간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사실은 금요일 날 선물을 상당히 많은 계약을 순매도로 대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또 오늘 상당히 좀 빨리 매수로 전환을 시키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시장 자체가 웹더독 현상이라고 해야 되죠. 네. 선물이 현물을 지배하는 형태로 시장이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올 때는 시장이 단순 변동폭에 의해서 단기 대응을 하려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박스권 진행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박스권 흐름을 좀 예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대형 기업들 위주로부터 뭐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일 종목들이 계속해서 실적 발표를 해놓고 있는데요. 3월까지는 아마 중소형주들까지 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적 시즌인 만큼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아니면 연간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더 좋아지든가 아니면 나빠지든가 이런 식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셔서 대응을 가시는 것이 현명한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과 선물 포지션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잘 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주식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들의 투자 비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월요일 순서죠. 현명한 투자의 현명한 아빠의 이기는 투자법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돌파 매매 기법을 통한 단기 투자 전략, 실전 분석으로 저평가 우량주만 공략한다. 현명한 아빠와 함께하는 성공 투자의 지름길.
현명한 아빠의 이기는 투자법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현명한 아빠의 이기는 투자법 강의 내용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강의 끝난 이후부터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는 어김없이 이어집니다.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이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꼼꼼하게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하셨는지 저에게 남겨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이 더 있습니다. 저희 센TV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 센플러스를 시작했는데요. 네, 주식시장에서 내려오라는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확실한 투자 가이드가 되드립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센플러스 최병건 전문가님 오늘 센플러스 대표 전문가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강연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예, 강연회는 지금 증권 방송하고 계시죠? 예, 장중 예. 무료 방송 말씀하십니다. 제가 수요일 날부터 그 센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장중 내내 방송을 풀로 돌아가는 형태로 그 무료 방송을 할 것이고요. 수목금을 연속으로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앞으로 또 그 2011년도에는 어떤 종목이 큰 상승을 보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투자자들께서 참여를 하시면은 제가 또 좋은 얘기 많이 드리고 또 지금 종목 상담 이런 것들도 다 시간상 못하는 부분도 그때 가서 다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많이 참여를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플러스 오픈 기념 무료 증권 방송 센플러스 놀러 오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강의 내용 들어볼게요. 오늘 현명한 아빠 이기는 투자법 지난 시간에 살펴주셨던 관심 종목들이 오늘까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대응 전략도 수정해 봐야 될 텐데요. 이 관심 종목 AS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동부증권을 살펴주셨는데요. 흐름은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동부증권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돌파를 하면서 진행이 좋았습니다만은 그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안 나오고 조정을 받아버리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요. 네. 지금 화면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동부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눌림목이 형성되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종목 자체가 내용이 굉장히 좋고 이 종목은 지금 화면이 잘못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차트를 지금 준비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차트가 준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한번 올라갔다가 눌림목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저점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증권업이 계속적으로 활약을 보이고 있고 상황적인 부분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를 감안하신다라면 앞으로도 추가 상승의 흐름이 계속해서 더 나올 걸로 예상이 되니까 자신 있게 저점 매수로 대응을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시해드린 손절가만 깨지 않는다면은 그대로 홀딩 하시는 전략 쓰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동부증권 추가 대응 전략을 한번 함께 해봤는데요. 강의 내용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강의 끝난 이후부터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 이어진다는 건 잊지 않고 계시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함께 하는데요. 네, 보내주실 때는요. 꼭 매수하신 종목명 써주시고요. 매수가 비중을 안 써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점도 꼭 써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센플러스에서 무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센TV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확실한 여러분들의 투자 가이드 되드리니까요. 한번 센플러스 놀러 오시면 언제든지 증권 전문가의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 관심 종목이었던 동부증권의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수정을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요, 강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돌파 매매 기법을 통해서 주식 매매 타이밍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난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이제 두 번째 시간 오늘 진행을 할 텐데요. 앞으로 실적에 관한 어떻게 전략을 짜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강의를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 강의 그리고 다음 주 강의도 꼭 함께해 주신다면 확실하게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 시간이죠.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저번 주 월요일 날 했던 돌파 매매 기법에서 좀 벗어나서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이 한참 발표되고 있는 시점이고 또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종목들의 희비가 상당히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을 보고 만약에 또 막상 발표가 됐을 때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어떤 종목이 좋은 건지, 그리고 이 종목은 과연 저평가된 건지 고평가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좀 대주제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적으로 보는 적정 주가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실적이라고 얘기를 좀 드리면은 실적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죠? 그 다음부터는 투자자들께서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시냐면요. 대부분 실적이라는 내용은 재미가 없다. 네. 아니면은 너무 이론적일 뿐이다. 이런 생각부터 먼저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사실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실적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앞서서 좀 더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투자자들께서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내용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요소에서 예, 잠시만요. 화면을 조금 크게 제가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예, 글씨가 너무 작다고 하네요. 예. 자,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주가의 상승 요인을 찾습니다. 사실 네. 투자를 하다 보면은 주가가 왜 오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가 역시 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장성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테마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투자자들께서는 제일 중요한 순서로 따지자면은 실적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성이 그 다음 번째로 중요하고, 사실 테마는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내용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나중에 후유증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투자자들께서는 요 두 가지를 너무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성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과하게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요. 그런 주식에 대해서는 화부터 내십니다. 이건 너무 고평가라는 개념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저한테 이 주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오히려 화를 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실적이 좋고 저평가된 주식을 지금 사가지고 보유를 하시면 더 좋다라는 말씀드리면은 오히려 여기서는 이런 투자는 너무 고리타분하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주가가 상승할 때 가장 확실한 요소는 결국은 실적이죠. 제일 쉽게 말하자면은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기업이 결국은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가장 대원칙적인 출발을 한다면은 결국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실적인데, 투자자들께서는 심지어 이 실적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 흑자를 내고 있는지 그거조차도 판단을 못 하시고 타이밍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계신 종목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전자제품으로 치면은 이 제품이 전기 소모를 얼마나 하는지 아니면 내구성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인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고 투자를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주식을 사기만 하면은 나는 운이 없어가지고 참 나처럼 운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야. 세상에 나처럼 운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주식을 사기만 하면 떨어진다. 그리고 떨어진 주식은 왜 떨어지냐면 내가 샀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요즘은 내가 운이 참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주식을 사기만 하면 올라가는 것 같다. 이렇게 너무 좀 과하게 부풀려져 계시는 분도 있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사실 좀 좌지우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운이 있고 없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을 하거든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누구나 운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길을 가다가 갑자기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보면은 갑자기 또 막 운이 좋아서 돈을 갑자기 죽는다든가 이럴 때가 있는데 너무 이런 요소에 주식 투자를 의존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한 단편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운이 아니라 정말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가려면은 결국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인 실적을 가지고 내용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운이 나쁜 분도 결국은 돈을 벌어들일 것이고 운이 좋은 분들도
결국은 나중에는 운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지지만 그걸 결국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운이 아니라 확실한 수익 요소라는 부분에서는 실적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은, 요 화면을 좀, 예, 확대를 좀 시켜놓고 대응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제가 화면에 잠깐 네. 바뀌는 바람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개인들은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나 이런 쪽들처럼 어떤 시장의 변화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변화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역시 이 실적이라는 부분을 갖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그런 부분에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큰 수익을 올리실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 사실은 뉴스나 아니면은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네. 하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무시하고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결국 실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에 또 자세하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장의 뉴스나 그 어떤 재료보다 확실한 게 바로 실적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결코 운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 실적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강의의 내용들, 종목들로 실제로 확인해 본다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실제 종목들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어떤 종목들을 준비해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네. 실제로 실적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이 지금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천천히 차분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화면이 막 바뀌어 버리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대창이라는 주식인데요. 네. 자, 이 종목부터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대창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지금 요 화면이요. 제가 이제 전자공시입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께서 흔히 보시면은 시황에 나오는 실적이 어떻게 발표되는지 보통 어떻게 아시냐면은 시황이 나오는 내용들, 요런 것만 판단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많이 판단들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투자자들께서 전자공시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어떤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서류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투자자들께서는 그런 중요한 요소를 많이 간과하시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창 같은 경우에는요, 2010년도 2월 9일 날,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좀 화면이 작습니다만은 2월 9일 날 작년이죠. 작년 이맘때쯤에 매출액 또는 손익 구조가 30% 이상 변경이 되면은 요걸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은 여기 빨간 원을 해놨는데요. 요 화면을 나중에 전자공시 화면에 들어가셔서 자세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2010년도 2월 9일이니까 2009년 한 해의 실적을 여기 발표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단기 순이익이 362억을 달성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직전 사업 연도가 이제 2008년이겠죠. 2008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상태로 나왔습니다. 근데 362억이라는 실적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금방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을 이제 전체적인 화면을 좀 보시면 확실하게 이해가 가는데요. 대창은 그 당시에 발표 당시에 주가가 920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그 주가의 어떤 흐름과 그 다음에 전체 주식 숫자를 곱해보면 시가총액이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약 한 800억대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360억이라는 실적을 순이익으로 달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적정 주가를 대충 산정을 할 때 어떻게 주로 많이 표현을 하냐면은요. 물론 요거 가지고만 무조건 대응을 보시면 안 됩니다만은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많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적정 시가총액을 순이익의 10배 정도로 곱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종목이 적정 시가총액이라고 한다면은 약 한 3천억대 정도, 360억이니까 한 3,600억인데 거기서 약간 마이너스 요인을 감안한다면은 시가총액이 약 3천억대 정도 가야 적정 주가에 도달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미 시가총액이 3천억대를 가야 적정 주가가 나오기 때문에 적정 주가로 주당 가격으로 치면은 3,000원 이상 주가의 상승이 나왔어야 돼요. 근데 화면을 보시면요. 네.
네, 지금 대창 종목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 요때입니다. 예. 제가 네. 지금 막 화면이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좀 정신이 없네요. 자, 좀 차분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요,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실적 발표가 나왔던 시점이 2월 9일입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실적 발표가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에 큰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옆으로 계속 기어가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당장은 그렇게 극저평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오르고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그 종목이 서서히 매수가 반영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죠. 사실 지금 3월 달에 들어서도 주가는 900원에서 1000원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이 최소한 그 실적을 갖고 있다면 적정 주가는 3,000원 이상 가야 맞는 가격대가 나온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근데 이 종목은 소형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수 세력이 가담을 해버리니까 전 고점을 단숨에 넘어가 버리기 시작하죠. 자, 지금 진행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확 터지는 상태가 나오면은 이 종목은 저평가 상태인데 거기서 뭔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과감하게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갈 수 있죠.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종목이 되게 좋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 종목이 과연 얼마나 적정 주가를 가는 게 맞을까, 이게 얼마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 치고 넘어가도 과감하게 공략을 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은 진짜 나중에 크게 올라가 버리는데 그걸 갖다가 자신이 없어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한테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강연을 할 때도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주식을 연으로 환산을 해서 그 주식이 연간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500억이다 라면은 시가총액은, 적정 시가총액은 거기서 곱하기 10을 해가지고 5천억을 기준을 잡으셔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현재 주가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더 내려가 있으면 저평가, 그리고 더 올라가 있으면 좀 고평가, 이런 부분으로 쉽게 생각을 하시면 쉽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물론 그것만 가지고 적정 주가를 산출한다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께서 그런 요소를 너무 감안하지 말고 플러스 요인이나 마이너스 요인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단순하게 계산한다면 그런 대응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화신인데요. 예. 화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종목입니다. 자동차 부품주고 또 이 화면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주가가 2009년도죠. 2009년도 7월 달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2010년도 한 해도 계속 상승세를 탔고 지금 이제 주가가 옆으로 이제 슬슬 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작년하고 재작년에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기쁨을 안겨준 주식인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전에 상승하기 이전의 상황을 보시면은 그러한 요소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요것도 이제 2010년도 3월 17일 날 그 전자 공시가 나온 시점입니다. 이날 보시면은 빨간 하단 부분의 화면을 보시면요. 화면 전체를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단기 순이익이 382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2010년도 3월 17일 날 2009년 한 해 실적이 다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증감 금액이나 증감 비율이 이제 288%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이 회사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놨구나. 물론 요건 정정신고서이기 때문에 이전 내용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요. 근데 요런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들께서 잘 주목을 하셔야 돼요. 지금도 보시면은 2월 달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걸 잘 공부를 해두시면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단기 순이익이 382억 원이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382억 원이 나왔으면은 최소한 이 종목은 이전까지 이런 상황을 계속 지속해 나가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 같으면은 시가총액이 최소한 3,800억에서 4,000억 정도는 가야 되는 주식이에요. 자, 화면 한번 보시면서. 자, 그래서 시가총액이 그때 당시에 발표 나오는 시점을 보시면은요, 3월 달에 주가가 요 공시가 나왔을 때 5,200원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은 약 1,820억 원이죠. 근데 이 주식은 회사의 적정 주가는 이미
시가총액으로 4천억 이상 달성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거기다가 그 자동차 부품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분기별로 계속해서 실적을 내놓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5천억 이상도 가능한 상태가 됐죠. 즉 주당으로 계산하면은 14,000원 이상의 주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200원, 그때 당시에 주가가 5,200원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을 되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든 간에 무조건 저평가니까 이 주식은 앞으로 고점을 넘어간다든지 상황이 개선되면은 주식을 분명히 사야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신고가를 넘어간다. 아니면 거래량이 터진다. 이런 걸 같이 포함을 해서 거기서 공략 타이밍을 잡아가실 수 있겠죠. 보통 투자자들께서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무 차트라든지 기술적 분석에만 맹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매매 기법을 배우면은 그걸 갖다가 어떤 종목이든 무조건 다 사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 매매 기법을 저평가된 주식, 그 다음에 좋은 주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사용을 하신다면 훨씬 더 성과가 높아질 수 있겠죠. 실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네. 화신인데요. 2009년도, 자, 요거 일봉입니다. 2010년도 3월 달에 보시면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이 요쯤이었습니다. 자, 요때를 이제 현재 시점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지금 계속 신고가를 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또 사야 되느냐, 이게 정말 주가가 저평가 주식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인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 투자자들께서 순이익 곱하기 10을 해가지고 시가총액을 계산해 봤을 때 이건 저평가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면은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질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투자의 확률은 더 높아질 수 있겠고, 실제로 주가는 그렇게 해서 계속 상승세를 타고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한 해 내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주가가 14,000원 이상까지 올라간 상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적정 주가는 14,000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주가가 지금, 자, 화면을 조금 축소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앞에 조금 버벅거려가지고, 예, 정신이 없어서 타이밍도 이걸 크게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못 보여드리고 그랬었네요. 지금 화면 보시면은 14,000원대에 진입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는 경향이 좀 나오죠. 즉, 여기에서 더 좋은 실적을 내놓는다면 여기서 또 주가가 고점 경신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의 정체 상태를 보이고 적정 주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주가가 옆으로 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네, 한 종목 더 있다고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너무 과거의 종목에만 너무 집착을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또 생각을 좀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거의 종목이 아니라 너무 소형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좀 중대형주로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요거 말고도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 하나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풍산입니다. 예. 풍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대표적으로 그 원자재 관련해서 상승을 계속 한 해 동안 잘 했던 대표적 주식인데요. 이 주식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할 때의 흐름을 보면은 그 흐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풍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런 내용이 전자공시에 보시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SK라든지, 그 다음에 금호석유화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또 최근에 SK에너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 이런 내용의 공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매출액 또는 손익 구조가 30% 이상 변경이 될 경우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런 공시를 하게 돼 있고, 대규모 범위는 전년도 대비해서 15% 이상 증가를 하게 되면 무조건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이 풍산 같은 경우에도 직전 사업연도입니다. 직전 사업연도는 마이너스 1,838억, 즉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였죠. 적자. 그 다음에 2009년도죠. 제가 착각했네요. 직전 사업연도가 2008년도고 당해 사업연도가 2009년도인데 2009년도 한 해 동안 1,474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신동부 부분 부가가치
제품 판매 증가 이렇게 해서 뭐 이런저런 내용 나오면서 왜 수익성이 상상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작년에 한 해 동안 장사를 무지하게 잘해가지고 지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런 내용을 내놓는 것은 이거보다도 주가가 지금 저평가돼 있으니까 이 주식을 많이 사라 이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주가를 딱 보니까 시가총액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5,300억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순이익이 1,474억 원 순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10을 단순하게만 한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은 1조 4천억에서 1조 5천억까지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플러스 요인이나 마이너스 요인은 수없이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만은 단순하게 실적만 갖고 내용을 말씀드린다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주당 가격이 19,000원대였는데 적정 주가는 5만 원까지도 가능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앞서 화신을 보셨다시피 종목이 그런 식으로 고점을 넘어가기 시작할 때 이 종목은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다. 앞으로도 특별히 나빠질 요인이 없고 그 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리의 가격이 계속 고점 경신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다.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종목은 분명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뒤처져 있는 상태라서 참 실적 대비에 주가가 많이 뒤처져 있는 상태라서 추가 상승을 할 만한 요소가 많다라는 판단 하에서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될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현명한 아빠의 이기는 투자법 오늘 두 번째 강의 내용이었는데요. 실적으로 보는 적정 주가 한번 종목으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강의 내용을 이렇게 오늘 들어보니까요. 2011년 올해도 실적 장세다라는데 무게를 두실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금 그 외국인들의 대응을 가만히 보시면요. 오늘도 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겠는데 최근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주식을 대규모로 내다 파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상당히 좀 많은 금액을 팔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 대응을 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요인도 많겠지만은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이때까지 한국 시장을 사면서 어떤 종목에 대한 매수를 할 때 철저하게 실적에 맞춰서 거기까지만 주가를 끌고 올라가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이 장세는 과감하게 실적 장세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외국인들은 여기에서 실적이 더 좋게 나오거나 적정 주가 대비해서 저평가된 주식을 많이 살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지금 최근에 주식을 뭐 조선주의 일부 종목이나 그다음에 전기전자 종목을 많이 사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요. 요건 제가 볼 땐 좀 단발성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작년에 꾸준하게 상승했던 종목들처럼 그런 식으로 상승을 하려면은 결국은 외국인들이 꾸준한 매수를 보여줘야지만이 결국 주가 상승이 나올 텐데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실적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 쪽에서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분명히 투자를 성공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해요. 네, 올해 2011년도 무엇보다 실적에 관심을 두고 오늘 강의 내용, 실적을 통한 적정 주가 내용을 잘 접목해 보신다면 놀라운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 또한 실적주인가요? 네, 오늘은 그 네. 기준에 맞춰서 실적주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뭐 지금 2011년도 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2000포인트를 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대형주 쪽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실적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을 사실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저평가 주식을 바로 찾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주가가 비록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앞서 이제 화신이라든지 풍산 같은 종목도 그 당시 시점을 보면은 그 당시 시점에서는 역시 신고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그것이 결국은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종목들 쪽으로서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신다면은 타이밍을 잡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그중에서 현대미포조선입니다. 네. 사실 조선주는 종목별로 상당히 좀 내용이 많이 바뀌고 갈리는 종목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현대중공업도 굉장히 좋은 내용을 많이 갖고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2007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2007년도에 주가가 55만 원을 찍고 저항을 받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주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도 최근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좋습니다만 이 종목 또한 역시 차트상으로 보시면 전고점의 저항을 좀 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대비해서 계산을 좀 해보시면은 오늘 이걸 배우셨으니까 요걸 가지고 단순하게 계산을 좀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적정 주가에 좀 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STX 조선해양이라든지 또 한진중공업 같은 거는 사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지만은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아니라 참 투자자분들께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주가가 적정 주가 대비해서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은 상태이고 네. 또 그런 면에서도 좋지만은 그 주가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얼마나 좋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 시장의 어떤 예상치나 컨센서스를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평균 분기별로 약 한 1,100억 정도의 실적을 내놨는데요. 이번 분기에도 역시 그 정도 수준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자, 화면을 구체적으로 한번 조금 보여드리고 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현대미포조선의 재무제표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사실 뭐 이런 얘기 하면은 투자자들께서는 대부분 다 재미없어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상승하려면은 일단 돈을 잘 벌어야 돼요. 그게 제일 쉬운 주가 상승 요소거든요. 그래서 우리 앵커님도 나중에 네. 주식 투자할 일이 있으시면은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신경을 쓰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무조건 돈 법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잠깐 보시면요. 화면이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은요. 그 각자 대개 HTS를 한번 켜보시면 아실 텐데요. 1분기에 순이익을 약 1,152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1,560억, 그리고 3분기에 1,100억을 올렸고요. 이 수준 같으면은 이 주식은 적어도 30만 원 이상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고 여기서 이제 결국은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실적이 갑자기 확 떨어져 버리면은 주가가 더 이상 힘을 잃을 텐데요.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거는 3분기 정도 수준의 1,100억 정도의 여전한 실적을 내놓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선주 중에서는 가장 먼저 선택을 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관심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던 코너입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로 곧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코오롱 인더스트리입니다. 453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코오롱 인더스트리를 67,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중장기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은 수익권에 계시고요.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요 종목도 오늘 제가 강의를 해드렸던 내용이 실적에 관한 내용이니까 예. 그 실적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자 지금 화면 제일 하단에 이게 화면이 다 크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요. 1분기에 358억, 그 다음에 2분기에 574억, 그리고 3분기에 687억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분기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분기별로 영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은 3분기까지의 순이익이 1,619억입니다. 지금 화면이 조금해서 좀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그렇지만은 시가총액은 약 한 1조 7천억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실적이 특별히 처지지 않는다라면 이 주식은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 상태겠죠. 근데 여기서 변수가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최근에 이 종목은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상증자분이 지금 다시 더해져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더해지면은 제가 대략적으로 지금 계산을 해본 결과 한 1조 8천억에서 1조 9천억 정도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분기별로 꾸준하게 이 종목은 실적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상향 방향으로 계속해서 돌파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성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그대로 좀 더 보유를 하셔서 시장이 유효한 한은 그대로 끌고 가시는 게 맞겠고요. 적정 주가는 한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요, 575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적정 매수가와 손절가는 어떻게 잡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관심 종목 현대미포조선. 예. 매수가와 손절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자, 제가 아까 그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매수가, 손절가를 말씀드린다는 요 기본적인 것도 조금 실수를 했네요. 지금 현재 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현재가가 22만 8천 원 정도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을 그렇게 크게 받을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 화면을 조금 확대시켜 보시면요.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 방향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큰 조정을 받을 자리는 아니고 좀 내려오면 바로 매수가 들어와 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크게 밑으로 많이 기다리지 마시고 한 22만 7천원, 6천원, 5천원 요 정도 손에서 그냥 잡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은 한 번 더 내려올 때 분할 매수로 한 번 더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이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21만 원 정도가 깨지 않으면은 단기적으로는 그대로 보유를 하셔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251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한진현 홀딩스 보내주셨는데요. 18,7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 역시 비중 갖고 계십니다. 현재 주가는 17,550원이네요. 예, 18,700, 예. 네. 자, 우리 투자자께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을 제가 사실 이 종목을 방송에서 소개를 한번 드렸기 때문에 네. 그 관점에서 사신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종목을 소개 드릴 때도 역시 그러한 저평가 개념에서 소개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이제 기관들의 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조금 약세를 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상황은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2,000포인트를 넘어가는 장세에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어느 정도 적정 주가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장성이 더 부각되지 않으면은 사실 주가가 쉽게 넘어가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시장 내에서 유일하게 그나마 저평가라고 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뭐가 있냐면요. 지분법을 갖고 그걸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기업입니다. 즉 홀딩스나 지주회사 같은 이런 기업들이죠. 근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대부분 보면은 그 지분법에 대한 수익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 한진해운 홀딩스 같은 경우도 역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적정 주가는 지금 18,000원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이론적으로 따지자면은 3만 원을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는 주식이고요. 자, 또 큰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주가가 2008년도에 한번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2009년, 2010년도에 크게 움직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한번 테마화되면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다면은 지금의 잠시의 변화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큰 흐름을 보시면서 큰 수익을 노리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그대로 보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보유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요, 084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현대 홈쇼핑을 보내주셨는데요. 10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전저점이 깨졌는데 대응 전략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제가 항상 네. 방송에서도 많이 강조드리는 것이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신유 주식이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입니다. 사실은 안 깨면 괜찮은데 깨고 내려가 버릴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커지는데요. 이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규 주식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신규 주식은 사실은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결혼하는 새색시에다가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결혼하는 새색시가 웨딩드레스를 예쁘게 입고 그 다음에 예쁜 화장을 해서 결혼식장에 설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때 남들의 주목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나이가 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 안 좋아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객관적인 건 아니고 주관적인 부분입니다만 하여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주식이 등록을 할 때는 가장 좋을 때, 실적이 가장 좋을 때를 골라서 등록을 시키고 그때 가장 공모가를 높게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실 신규 주식은 시장에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점을 깨고 내려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하락을 계속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주식이 언제 바닥을 치고 언제 올라올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 항상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는 무조건 손절매 대응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약 한 9만 5천 원 정도에서 저점을 잡고 다시 추세를 되살린 듯 했습니다만은 이전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가 버렸다면은 당분간은 수급이 악화돼서 상황이 안 좋은 걸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위험 관리를 꼭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대우차 판매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0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3,450원, 비중은 25%입니다. 요 근래 조금 변동성이 큽니다.
예, 이 주식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이제 GM대우가 그 대우와의 결별을 완전히 선언을 해버리고 대우차 판매는 사실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약세를 탔고 또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투자자들이 손실을 많이 입힌 상태입니다. 지금은 사실 뭐 차량의 판매보다는 수입차, 그 다음에 수입차 그 판매 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버스 사업 이런 부분들에서 그냥 어느 정도 수익만 내는 상태고 최근에 주가가 반등을 좀 한 이유는 그나마 이제 남아있던 직원들 구조조정하고 그다음에 몸집 줄이기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그 회생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어졌을 뿐 그거 이외에는 아직까지 큰 메리트는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 화면을 좀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늘 제가 내용을 말씀드렸던 주제가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자. 사실 실적이라고 하면은 우리 투자자들께서 맨날 재미없다, 따분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실적이 저평가된 주식을 차트를 기반으로 해서 기술적 분석을 더해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그만큼 최고의 주식이 없습니다. 근데 이 주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은요. 3분기 동안에 누적 순이익이 9,700억대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돈을 못 벌고 있는 거는 기업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굳이 억지로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 주식은 어쨌든 지금 손실이 좀 크시긴 합니다만은 본인의 결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제 생각에는 매도 대응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약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좀 강한 반전을 할 때, 그때 매도 대응을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현명한 대응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는데요. 내일도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는 다시 한번 문이 열리니까요. 대박클럽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센TV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 센플러스를 시작했습니다. 주식시장에 내려오라는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확실한 투자 가이드가 되드리는데요. 센플러스 언제든지 놀러오시면 전문가들의 증권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담도 항상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시고요. 상담까지 모두 맞춰주셨습니다. 최병권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화요일입니다. 인크레블의 전문가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내일도 꼭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박클럽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